안녕하세요. 김서정의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은 유아 아동기, 그래서 3세에서 7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아기 키우는 것만큼 힘든 게 없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인 3, 4세 시기에는 움직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계획도 막 세워서 이행하려 하고 저질에도 얼마나 치는지 위에서 막 물건을 떨어뜨리질 않나, 물건을 다 뒤져서 엉망으로 해놓질 않나, 정말 힘들지요. 그래서 어질러 놓고 저지레를 치고, 그래서 제1의 반항기라고 말할 만큼 자기 주장이 아주 셉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존재로 이제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신체적 발달을 보면 유아 3, 4세의 그 성장은 이제 신체의 하부 조직으로 이렇게 발달이 확산되어 갑니다. 그래서 신장은 2, 3cm 정도, 그리고 증가하고 체중도 2, 3kg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 능력이 생겨서 대소변 가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5, 6세에는 성장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성인의 키에 그러면 이제 한 65%가 자라고 몸무게는 한 30%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이제 어른의 형상을 이제 닮은 자그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젖살이 빠졌다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 근육이 발달하고 젓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저도 젓가락질을 못하고,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젓가락질을 잘하는 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콩을 가지고 저도 젓가락질을 한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콩을 짚고 나니까 밥알을 한번 더 짚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알을 짚고 나서 그 통쾌함, 그 성취감은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가 이제 성취해 가면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치도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영구치로 이제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을 받쳐주려면 충분한 영양 공급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사고 생각하는 것과 그게 이제 많이 발전이 되겠죠. 그리고 신체적 발달에 보면은 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물건 떨어뜨리는 위험이 굉장히 노출이 심하죠. 그래서 무조건 또 이제 야단을 치거나 행동에 제한을 가하면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반항아로 자랄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치면 눈치 보고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어른한테 막 화를 내듯이 하면 안 됩니다. 눈높이를 그 아이에 맞춰서 혼을 내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친절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때는 정말 대단한 인내력을 가지고 그 아이를 케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소와 왼손잡이 뭐 이런 게 이제 조작적 능력이 이제 발달하게 되죠. 젓가락질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관찰을 또 합니다. 그래서 모방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언어도 지방 사투리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이제 뭐 경상도 사람 같은 경우, 전라도 사람 같은 경우 그쪽 사람들의 어른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배워서 그거를 쓰는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이 키우는 경우 할머니 말을 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그거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재미있어서 보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경상도 말로 이렇게 그레스예 뭐 이러면서 어린애가 얘기할 때는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제 굳혀지는 거죠. 자기 언어로 굳혀지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심리적 발달을 보면 행동을
이제 연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이제 도덕적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또래와 형제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또 배우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과 싸우기도 하고 뭐 친구들하고도 토라지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제 사회성이 이제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기들이 하는 짓 보면은 이제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슬그머니 뭘 하려고 저지레를 치려고 문을 슬쩍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닫고 들어가는 거 보면은 분명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가보면 벌써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몰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도덕적인 그 이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보면 5세 이전에는 자율적 도덕성에서 비롯되는 거고 5세부터는 이제 타율성 도덕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의 부모의 훈육 방식이 엄청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는 보상, 칭찬, 그리고 처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낌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로 인해서 더 발달되는 거죠. 심리적 발달은 인지적인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기도 시작하고 지금 막 젓가락질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자기 자신이 배가 고프면 남도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또 기분이 좋으면 남들도 기분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공능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아침이면 햇빛이 이렇게 쬐이는 것이 나를 위해서 햇빛을 갖다 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바람이 불면 나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뭐든지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활론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형놀이를 하거나 그러면은 인형한테 말을 하죠.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도 하고 자기가 먹고 있는 거를 그 인형에 대해 주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그 시기에 뭐 이제 크리스마스 때를 기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선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도덕심을 약간 강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동화 속에 나온 그 인물들을 정말 진짜 사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면 사회적 발달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3, 4세에는 자기중심성으로 이제 부모나 형제 그리고 또래와 잦은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자라났잖아요. 그러면서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서 이제 던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또래와 접촉이 증가하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모방을 이제 습득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이럴 때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나 또래의 놀이를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서열을 정하고 공동의 협력 과정을 통해서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 물건도 교환도 하고 우정이 발달되고 거기서 또 리더가 생기고 수용 능력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놀이를 통해서 역할과 신체의 발달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뭐 치마를 입거나 머리를 길게 하거나 그리고 남자아이는 머리를 짧게 하고 바지를 입거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죠. 엄마는 밥을 짓고 아빠는 청소를 하고 아빠는 회사를 가고 이런 것을 역할놀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소꿉놀이를 할 때 남녀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의 역할과 교육 그리고 훈육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형, 민주형, 허용형 같은 경우는 방임형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이의 성격과 집안의 분위기가 이 어떤 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권위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숨기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커서 그 억압된 것이 표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형은 자녀의 의견과 자율성을 존중해 줌으로 인해서 타협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서로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서로 이야기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합리적인 민주형이 있는가 하면 허용형이 있습니다. 자랄 때 매사를 자녀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해주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으로 자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컸을 때, 자랐을 때 누구가 그렇게 요구사항을 다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좌절감이나 그 많은 소외감으로 인해서 힘든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규칙을 세워서 사회에 나왔을 때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올바른 훈육과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훈육은 특정 이제 문화에 가정 문화에 가치 체계의 유아의 행동을 일치 수단으로 되겠죠. 그리고 통제 기능을 하는 학습이며 자중심성을 이제 약화시키기도 하죠. 자기가 이제 주장이 컸잖아요. 그러면서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압적인 도덕 기준을 세워가지고 막 크게 혼을 내고 큰 소리와 더불어서 막 때리기까지 하는 그런 잘못된 그 훈육 방식은 도덕 기준을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아동들에게 이제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훈육 방식도 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얘기도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그 방심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하는 놀이 보면은 공놀이를 할 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공이 막 굴러서 차길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걸 보죠. 그러면 그 아이는 차를 보는 게 아닙니다. 공만을 쫓아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가에 있는 놀이터는 안 되겠죠. 정말 위험한 데는 공놀이를 할 수 없게 해주고 정말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건널목을 건널 때 또 아이들 보면 굉장히 빨리 뛰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 같은 경우는 건널목에 서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고 차가 다 섰을 때 가거라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갈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런 거 하나하나도 설명을 해주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인 아동을 잘 키워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좌절감에서 극복하는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도록 우리가 그 무대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어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세에서 7세까지 이렇게 주의할 점과 훈육을 하는 법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소중한 아이죠.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가운데서 정말 잘 자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김서정의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